악마는 왜 프라다를 입었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영화나 소설로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요. 브랜드의 멋있는 외면 속에 숨은 내면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악마는 왜 프라다를 입었을까 생각해보며 오늘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랜드 속의 숨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송 악마는 왜 프라다를 입었을까입니다. 오늘 방송을 맡은 저는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강주연입니다. 여러분은 악마가 왜 프라다를 입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면 내가 알고 있던 브랜드라고 할지라도 감회가 새롭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브랜드 이야기. 오늘 함께 알아볼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일까요?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잘 듣고 오늘의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일지 한번 맞춰봐 주세요. 그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스텔라의 애쉬즈. 오늘의 브랜드에 대한 퀴즈입니다. 이 브랜드는 지난주 방송에서 생로랑에 관해 이야기할 때 잠깐 들려드렸던 브랜드인데요. 샤넬 앰베서더가 지디와 제니라면 이 브랜드의 앰베서더는 수지와 블랙핑크의 지수가 있죠. 또 이 브랜드의 남성복 라인은 BTS 월드 투어를 위해서 브랜드 사상 최초로 투어 의상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BTS가 실제로 이 의상을 입고 무대에 섰죠. 그리고 남성들에게 최초로 스키니진을 입게 만든 브랜드이자 대한항공의 승무원 유니폼과도 연관되어 있는 브랜드인데요. 2020년 상반기에 나이키 조던과 협업을 해서 전 세계 8,500만 켤레만 내놓은 운동화가 화제가 된 적도 있죠. 새 신발도 가격이 300만 원이었는데 리셀가는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 프랑스 패션의 매출 절반 이상이 이 브랜드에서 나올 정도로 그 시대의 패션을 이끌었는데요. 그렇게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패션에 많은 영향을 끼친 이 브랜드는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알아볼 두 브랜드 중 먼저 알아볼 브랜드는 이 퀴즈의 답, 그리고 카라트인데요. 노래 듣고 와서 퀴즈에 대한 답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퀴즈의 정답은 바로 디올인데요. 여러분, 디올이라는 브랜드를 아시나요? 디올에 대한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퀴즈에서 얘기했던 대한항공 유니폼과 스키니진에 대해 마저 이야기해드릴게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메이저 항공사, 대한항공의 유니폼을 디자인한 사람은 디올의 수석 디자이너 지안 프랑코 페레인데요. 대한항공 회장의 사모님이 지안 프랑코 페레를 좋아해서 승무원 유니폼을 맡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남성복의 슬림핏 열풍을 불러일으켰고 남자 스키니진의 창조자다,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은 에디 슬리먼인데요. 그는 디올 옴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습니다. 오늘날 LVMH 그룹에 속해 있는 디올은 의류, 화장품, 향수, 시계, 액세서리 등 다양한 라인과 환상적인 오뚜꾸띠르 작품들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디올을 만든 디자이너는 누굴까요? 바로 크리스찬 디올입니다. 그는 1905년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에 위치한 그랑빌에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동시대 많은 디자이너들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것과 달리 그는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그가 10살이 되었을 때 파리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디올은 파리의 건축물과 우아한 파리지앵들에게 완전히 매료되어 건축가의 꿈을 가지게 됩니다. 어릴 적부터 건축과 예술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던 그는 갤러리와 미술관을 즐겨 찾고 예술가 친구들을 사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강압에 못 이겨 그는 정치학과에 진학했지만 틈만 나면 강의를 빼먹고 펍과 갤러리에 드나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를 보다 못한 아버지가 재정적 지원을 해줘서 1982년 디올은 친구와 함께 아트갤러리 자크 봉장을 열게 됩니다. 그러나 3년 뒤 비극이 찾아오고야 마는데요. 그의 어머니와 형이 사망하고 세계 대공황의 영향으로 아버지의 사업마저 파산하게 됩니다. 갤러리 문을 닫아야 했을 뿐만 아니라 집, 가구, 보석들이 모두 팔려나가고 말죠. 집도 없이 떠돌이 생활을 했던 시절
디올은 친구에게 패션 드로잉, 즉 색칠하는 법을 배운 뒤 자신의 일러스트를 팔고 모자를 만들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1938년 그는 디자이너 로베르 피제 회사에 입사하고 의상 일러스트를 그렸는데요. 많은 것을 배우며 실력을 쌓아 나가는 중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 그는 군에 입대해야 했고 그가 군복무 뒤 파리로 다시 돌아온 것은 1941년이었습니다. 곧 디자이너 류시엥 넬롱의 부티크에 취직을 했는데 당시 함께 일했던 동료는 지방시와 피에르 발망이라고 해요. 그리고 1946년 디올은 지인의 소개를 통해 프랑스에서 가장 큰 직물회사의 사장인 마르셀 부삭을 만나며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디올은 부삭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받으며 파리 몽테뉴 거리에 자신의 이름을 딴 부티크를 열게 되고요. 오늘의 첫 번째 브랜드 디올, 노래 하나 듣고 마저 이야기 들어볼게요. 제국의 아이들의 후유증. 1947년 디올은 야심차게 생애 첫 오뚜꾸띠르 패션쇼를 세상에 선보이는데요. 전쟁의 후유증으로 딱딱하고 남성적인 옷을 입던 여성들에게 풍성하고 화려한 스타일을 선보입니다. 이 컬렉션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전쟁 동안 공장 유니폼, 심플하고 편한 디자인을 입던 여성들은 전쟁이 끝난 후 새로운 것을 원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디올이 내놓은 X 형태의 의상 실루엣은 여태껏 본 적 없는 새로운 디자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꽃을 사랑했던 디올의 첫 컬렉션 이름은 화관을 뜻하는 코롤이었는데요. 꽃봉오리에서 영감을 받아 잘록한 허리의 둥근 어깨, 여러 겹의 속치마를 사용해 꽃잎처럼 풍성하게 퍼지는 스커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수많은 신문과 잡지들이 그의 쇼를 극찬했고 당시 프랑스 여성들도 화려한 디올의 옷에 열광했습니다. 당시 잡지 하퍼스 바자 편집장이었던 카멜 스노우가 정말로 새로운 룩이다 라고 감탄한 것에서 비롯되어 뉴룩이라는 이름이 새로 붙게 되고요. 아름답고 로맨틱한 뉴룩은 여성들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었고 전쟁 후 칙칙했던 유럽 패션계의 환상과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뉴룩은 파리를 세계적인 패션 중심지로 만들었고 그 인기는 해외까지 뻗어나가게 되죠. 디올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아한 드레스에 어울리는 향을 만들고 싶다며 첫 컬렉션과 동시에 그의 첫 향수인 미스 디올을 발표합니다. 그가 바란 것처럼 미스 디올은 황홀하고 우아한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향수였는데요. 첫 향수의 성공으로 향수 산업을 대중화시키고 그 후에도 꾸준히 새로운 향수를 출시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1953년에는 디올의 첫 립스틱인 루즈 디올을 출시하면서 화장품 시장에도 진출하게 되죠. 크리스찬 디올은 자신이 꿈꾸던 아름다움을 구축해 여성들에게 환상을 선사했고 시적인 감수성을 연주하던 마에스트로였는데요. 그의 명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1956년 프랑스 산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받았고 1957년에는 타임지 표지에 등장한 최초의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타임지에 등장한 지 불과 몇 개월 후 디올은 10주년 컬렉션을 앞두고 52살의 나이에 갑작스레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됩니다. 프랑스 전체가 충격에 빠지고 수장을 잃어 혼란에 빠진 크리스찬 디올 하우스는 공석을 메꾸기 위해 당시 불과 21세였던 한 젊은 디자이너를 수석 디자이너로 임명하는데요. 그의 이름은 이브 생로랑이었습니다. 지금은 6시 33분. 여러분은 악마는 왜 프라다를 입었을까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브랜드 속 내가 몰랐던 이야기. 오늘의 브랜드는 디올과 카라트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브랜드는 바로 카라트입니다. 여러분, 워크웨어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브랜드는 어딘가요? 아마 가장 많은 득표를 차지할 브랜드는 카라트일 것 같습니다. 워크웨어, 아메카지, 스트릿 등
다양한 스타일의 옷을 판매하는 카라트는 1889년 디트로이트에서 창립되었는데요. 초기에는 워크웨어 뜻 그대로 실제 노동 현장에서 입는 옷과 이를 기반으로 캐주얼 의류를 생산하는 브랜드였습니다. 방화복이나 작업화 등 특수한 옷들도 생산했기에 워크웨어의 뿌리 같은 브랜드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카라트를 만든 설립자 해밀턴 카라트는 사업에 실패를 겪고 다시 한번 일어나 만든 게 지금의 카라트라고 합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 실제 철도 노동자들과 이야기도 나눴다고 하는데요. 카라트는 처음부터 어마무시하게 큰 기업은 아니었습니다. 카라트는 재봉틀 단 2대와 직원 5명만 있는 소규모 회사에서부터 차근차근 성장을 이뤄냈는데요. 당시 제조업의 붐으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가 유입되고 그로 인해 카라트는 그들의 작업복을 제작했습니다. 그는 베스트 인 클래스라는 모토 아래 완성도, 내구성, 안정감 이 3가지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카라트의 초기 제품이었던 데님과 더 캔버스로 만든 작업복들은 동시대의 옷들에서 느낄 수 없는 높은 완성도와 내구성으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910년에 들어서 디트로이트를 비롯해 달라스, 샌프란시스코, 조지아, 애틀란타, 리버풀 등지에서 재봉 시설과 공장을 설립할 정도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몸집을 키워나간 카라트는 미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 워크웨어계의 1인자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밀턴 카라트가 선보인 대표 상품으로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는 추억 코트가 있죠. 이후 1937년 해밀턴 카라트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고 그의 아들이 사업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카라트의 로고를 아시나요? 뿔 같은 모양을 한 노란색의 로고죠. 그런데 카라트가 처음부터 이 로고를 쓴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초기 카라트는 하트 마크라고 불리는 로고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던 중 1966년 새로운 로고를 선보이죠. 그게 바로 지금의 로고고요. 풍요의 불을 모티브로 제작하여 카라트의 씨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 심플하면서도 예쁜 로고가 카라트의 시그니처로 자리 잡고 있죠. 오늘의 2번째 브랜드 카라트, 노래 한 곡 듣고 마저 알아보러 가봅시다. AJR의 Burn the House Down. 현재 카라트는 워크웨어보다는 스트릿 브랜드로도 더 유명하죠. 카라트는 사업이 번창하면서 워크웨어는 물론 좀 더 대중적인 옷을 선보이는 카라트 워크인 프로그레스 라인, 즉 카라트 윕 라인을 선보입니다. 카라트 윕 라인은 기존 카라트 색은 유지하여 스트릿 느낌을 내고 워크웨어의 조금 떨어지는 재질과 투박한 핏보다는 좋은 재질과 대중들이 원하는 핏으로 제작하여 대중성까지 챙기는 라인입니다. 때문에 윕 라인은 기존 카라트가 자랑하던 퀄리티의 좋은 재질까지 갖추고 있어 꽤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래퍼 빈지노가 카라트 윕 모델로 활동했는데요. 그가 카라트의 후원을 받아 적극적으로 입고 다니자 카라트가 한국에 알려지기 시작하여 현재는 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브랜드로 자리 잡습니다. 이러한 카라트는 여러 브랜드와 콜라보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몇 가지를 살펴보면 우선 나이키와의 콜라보입니다. 카라트는 2018년 나이키와 협업하여 여러 스니커즈를 선보입니다. 이는 카라트만의 투박한 아름다움과 명불허전인 나이키의 스니커즈가 만나 많은 인기를 끌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페스와의 콜라보인데요. 이들의 콜라보는 센스 있는 로고 디자인으로 출시 이전부터 상당한 관심을 받았고 출시되자마자 엄청난 인기를 끌며 빠른 시간에 품절되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인 아이템으로는 티셔츠와 비니, 시계 등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캔버스와의 콜라보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카라트는 미국의 노동자들을 위한 워크웨어 브랜드로 시작해서 1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세계적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는 브랜드입니다.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기리보이의 파티 피플. 다음 주 방송에서 다룰 브랜드에 대한 퀴즈 타임입니다.
정답을 맞히시는 분께 소정의 상품을 드리고 있으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브랜드는 현 시점에서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셀럽들이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인데요. 협찬을 안 해줘도 셀럽들이 사입고 심지어 가수들은 노래로도 만듭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이 브랜드의 신발, 가방도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보낼 수 있는 기능도 생겼죠. 그만큼 이 브랜드가 젊은 층한테 인기가 많다는 것인데요. 옛날에는 아주머니 아저씨들 브랜드로 몰려서 망할 뻔했다고도 합니다. 또 이 브랜드는 사고도 되게 많이 쳤었는데요. 인종차별적인 의상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미국의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서 약탈자들이 가장 먼저 이 매장을 털려고 했다고도 합니다. 이 가문은 서로 가족끼리 싸우다가 아들이 아버지를 감옥에 보내기도 했고 서로 죽인 사건도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 부활, 그리고 막장 드라마 같은 이 브랜드는 어디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이 브랜드의 로고는 G 2개가 겹쳐있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방송국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정답을 알려주세요. 소정의 상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몰랐던 디올과 카라테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조금은 새롭게 느껴지셨나요? 다음 주에도 색다르고 재미있는 브랜드 이야기 들고 올게요. 그때도 함께 해주실 거죠? 목요일 저녁 6시 브랜드 속 내가 몰랐던 이야기 악마는 왜 프라다를 입었을까? 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답률의 노동요 듣고 마무리해볼게요.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김혜진, 기술의 김현주, 모니터의 홍사나, 진행의 저는 강주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